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지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장년층에서도 할 일 없이 산에 가거나 SNS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시아로 가라. 동남아시아 가보면 헬조선이 아니라 해피조선을 느낄 것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사과했습니다만 방금 전 사표를 제출해 수리가 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동남아시아의 경제 또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권율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결국 김현철 보좌관 동남아시아로 가라 이 한마디로 물러나게 됐는데 국민들 분노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남아 시장이 그동안 이제 황금알을 갖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장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는 국내 여러 가지 이제는 실업 문제나 이런 것과 연계를 시키신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10개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 국가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한 6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전체 GDP가 한 2조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같이 이렇게 선발 개도국들도 있지만 이제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처럼 좀 저개발 국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개발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이나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예. 김현철 보좌관이 어떤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지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금 네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중동에 가라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또 청년층, 장년층을 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사태가 조금 커졌는데요.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도 상당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도 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출 다변화 말로만 했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또 동남아시아를 주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요즘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이 이제 굉장히 무역 분쟁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G2 리스크나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이러한 틀들을 신흥시장, 아세안, 인도 이런 나라들과 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게 이제 한반도의 어떤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좀 더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외교의 지평을 넓히자. 이것이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변 사강에 머물렀던 이런 어떤 경제 외교 정책들을 좀 더 균형 있는 중개국 외교로 좀 더 강화시켜 나가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G2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의 개발 도상국 리스크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네네.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현재 외자주도형 수출 확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외자를 유치를 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인데 이게 이제는 무역 투자 증진에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소재 산업들을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이제 좀 더 저임 노동력에 의존한 이런 무역 투자 확대만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럼 현재 우리 교육 규모를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이런 순일 텐데. 네. 동남아시아와의 교육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2018년 말 현재 수출이 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수입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돼서 교육 규모가 한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중국이 한 2,700억 달러에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상대국 1위고요. 예. 2위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세안에 그건 베트남이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그 중에 한 42% 정도를 차지를 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교육 규모가 한 680억 불 정도 네. 달하는데 수출이 486억 달러, 수입이 한 196억 달러, 우리가 흑자가 한 290억 달러 정도 나는 구조여서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출 종목들은 역시 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 부자재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고부가치 생산 공정을 갖다 분업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예. 우리가 이제 기계류나 여러 가지 이제는 중간재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품들을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동남아시아와 우리의 그 뭐 정치적 또 경제적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경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 2월 달에는 이제 베트남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생산의 어떤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관계를 넘어서서 좀 더 이제 평화 협력 외교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것이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도 많이 했습니까? 공장이라든가. 네, 지금 아세안 10개국에 지금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숫자들이 대략 한 15,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베트남에 한 7,000여 개가 나가 있고, 베트남에만 한 고용 인력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서 우리나라가 투자 1위국입니다. 베트남에만 또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아세안 주변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가장 이제는 저임 노동력으로 이제는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관계가 확대되는 구조여서 베트남에 집중이 돼 있지만 주변에 이제 미얀마랄지 뭐 캄보디아랄지 주변 국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이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논란이 됐던 김현철 보좌관 발언 중에 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 절반이 이제 동남아에서 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이 동남아에 이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사회 문화적으로 협력 기반들이 굉장히 확충되고 베트남만 하더라도 이제 박항서 감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적 교류나 사회 문화적 교류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협력 관계들을 좀 더 새로운 틀로 묶어내자. 그래서 이제는 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연말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기에 이제는 한 메콩 5개국 정상회의도 같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중진국 함정 문제도 있지만 영내 개발 격차가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저개발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좀 전수를 하고 좀 더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5년, 4년간의 어떤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들도 좀 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하나 살펴보죠. 7599님께서 동남아 가면 정말 취직이 잘 되고 기업들은 진출하면 돈 잘 벌고 그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뭐 국가마다 좀 차별은 있지만 이제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 한 6에서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000개 정도가 나가 있어서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확대될수록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동반해서 같이 인력 진출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한류 바람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협력 관계가 굉장히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적 교류나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장학생 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바라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은 우리나라 진출에 주로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좀 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인력 진출에도 굉장히 큰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6, 7%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성장 시대에 굉장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나 또 일본 또 동남아시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중국 이런 쪽에서도 동남아시아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이제 아세안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 일본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회랑 사업.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지역 선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협력 기반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신남방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다면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주변 사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략 지역들을 우리가 좀 더 아세안과 상호 호혜적으로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시킨다면 어떤 뭐 미국의 중국의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과 한국이 좀 더 협력 외교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견국 외교의 어떤 시험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진출도 많이 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 치안은 어때요? 치안은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불안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일부 지역에서 뭐 종교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도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신남방 정책이 그동안 어떤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 위주의 외교 정책을 좀 더 다변화하자. 그다음에 경제 협력도 좀 더 그 무역 투자 이런 거에 이제 집중되지 않고 또 인적 교류나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자. 그래서 이제는 지난해 8월달에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말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력 관계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의 영내 개발 격차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그 아세안과의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내에서는 또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 주변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아세안 플러스 6라고 그래서 총 16개국이 지금 FTA 협정을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내 차원에서의 어떤 그 다자 협력의 어떤 기반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확대가 되면 좀 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우리나라 대외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어떤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아세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무역은 흑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 산업만 떼어놓고 보면은 적자일 것 같네요. 아닙니다. 우리 그 아세안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50만 명 정도 매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상응해서 이제는 한류 바람이 이제 크게 부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방문이나 뭐 유학생 또는 뭐 결혼 이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인적 교류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 경제실 권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